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처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 이동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 즉 PM이라고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인식과 제도의 공백을 장혜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현장에서 직접 물어봤습니다. 시버스 놓칠 때 탔는데 타보니까 재밌고 애들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안전 장비도 없고 또 애들이 막 재밌게 각기 털고 막 하니까 좀 위험합니다. 면허도 없고. 청소년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편리하게 이용하는 반면 안전의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적발된 건수는 2만 8천여 건. 이 가운데 10대 비율이 5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는 앱을 통한 면허 인증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청소년들은 가족 명의를 이용하거나 나중에 인증하기 기능을 통해 인증을 피해갑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인도주행도 빈번해 보행자 사고로 이어질 우려도 큽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미흡합니다. 만 16세 이상 연령 제한과 교육 의무화를 담은 법안인 이른바 PM법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로 운행이 가능한 가운데 PM 전용 교육 대신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면허 체계를 유지하려는 논의가 이어졌고 별도의 PM 전용 제도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고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PM 관련 이제 자격, 면허와 같은 그런 제도라든지, 혹은 이제 PM 전용 이제 도로를 좀 확충하는데 지원을 한다라든지, 끝으로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PM 관련된 교육을 한다라든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PM 전용 도로 확충과 교육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경찰이 전국 500여 개 성인 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유통하고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혐의로 운영 조직원 6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일대 아파트와 펜션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게임물 설치와 관리,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전국 성인 PC방에 불법 게임물을 설치해 339억 원을 불법 환전하고 152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5개월 동안 추적 수사를 벌인 결과 사무실 3곳을 확인해 조직원을 검거했고 범죄 수익금 전액을 추징 또는 보전하는 한편 중간 유통책과 성인 PC방 업주 등 공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의 확약과 예산 보장을 조건으로 내건 국립순천대학교의 입장은 사실상 논의를 중단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사전 협의와 조율 없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유감을 내비치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전남 의대 신설을 스스로 지연시키고 무산시킬 위험이 크고 정부 확약을 기다리기보다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만들어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이 의대 신설을 확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순천대가 조속히 상호 협의에 복귀하는 등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허위 거소투표 신고나 위장 전입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한 뒤 위법 정황이 발견되면 즉시 현지 조사에 착수하고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의미로 신고하거나 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불법 위장 전입 등에 대해서도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신원 보호와 함께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시장 경선에서 낙마한 오하근 후보가 최근 제기된 불법 정치 자금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하근 후보는 손은모 후보 측이 제기한 이른바 공작설에 대해 근거 없는 의심을 연결하려는 시도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의 본질은 공작이 아닌 자금 문제라며 해당 자금의 성격과 후보 인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후보는 불법 정치 자금이 사실일 경우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민주당의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박홍률 조국혁신당 목포시장 예비후보가 목포와 무안, 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에 적극 나서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앞서 용역 결과를 통해 신안군과 통합만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내년 관광객 수 2,200만 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점을 확인했다며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학을 통합청사로 확정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포와 무안, 신안은 이미 하나의 생활경제권이고 무안반도 통합의 성공이 전남과 광주 통합의 기반이 될 수 있다며 통합청사 남학 수호를 위해 10만 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출마자와 출마 예정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순천시장 4선 도전이 유력하지만 아직 후보 등록은 하지 않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만나봤습니다. 중동 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생기고 당연하게 이제 고유가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는데 시장마다 없어버리면 중요할 때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부는 당연하게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추경을 아마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내 선거에 조금 지장이 있더라도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잘 대응하고 준비하고 선거를 나가는 게 옳겠다 싶어서 아직 등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제가 임기 초부터 미래 산업으로의 기반을 잡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게 문화 콘텐츠 산업, 우주항공 산업, 바이오 산업, 치유 산업, 반도체 산업까지 해서 소위 5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 구조를 잡았죠. 지금 많이 자리가 이제 잡혀가고 있거나 좀 준비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산도 전남이 1위가 됐고 인구도 1위가 됐고 굉장히 많은 지표들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1년을 같이 자치단체장을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대단하신 게 결국은 정당원 소속이나 친소관계보다는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 배려해 주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제작비의 지원과 함께 지역 인재들이 훈련돼서 자기 회사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둔 제작비가 여기에서 다시 자본의 선순환이 되는 것이고 여기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사실 요즘에 지금 로커스가 들어오고 바로 그 옆에 여수 MBC가 지금 이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 설왕설래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그렇게 해서 막아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은 제작도 해야 되고 그리고 홍보도 해야 되고 유통도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방송사가 바로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이 방송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형태로 결합이 돼서 아마 대한민국의 굉장히 많은 산업 지형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700실 이상의 특급 호텔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된 자본이 많아지고 이런 구조가 있게 된 것이었죠.
그렇지만 이분들도 이거를 우리하고 투자 협약을 맺게 된 것은 순천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단순하게 소위 방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웰니스와 소위 치유 산업들을 보고 여기에 기본 최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체육 산업까지가 합쳐지게 되면 순천은 사람들이 코스트코 와서 물건만 사가는 게 아니라 결국 여기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또 그럼으로써 그분들이 시내로 유입돼서 소비군의 역할을 하게 되고 아마 이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각자 경쟁하는 것보다 가능하다면 경제 동맹체 등으로 지역 결합을 진행을 시켜서 광주라는 큰 도시와 좋은 의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누어서 지금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더 시너지 효과가 생기도록 할 것인가에 대단히 저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을 배분하는데 준칙을 정확히 정하는 게 중요하고 동부 지역의 산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시켜서 과거처럼 광주 전남의 가장 중요한 GRDP 총 생산을 여기서 이루어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전환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광역 시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요구할 건 당당하게 요구하고 그렇게 할 전략들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미래 신산업으로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거를 굉장히 빨리 마무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대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마무리해서 자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지역 소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리고 복지도 노인 인구가 지금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여기만 바라보고 전략을 펴서는 안 됩니다. 굉장히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보관도 있고 준비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맞아들인 사회 자체가 지금과 같은 도시 구조와 지금과 같은 일하는 솜씨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되 어떻게 잘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기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했는가를 공부가 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절하게 믹서해서 우리 지역이 어느 쪽도 손해보지 않고 미래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삶입니다. LG 헬로비전은 오는 6월 치러지는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후보들의 주요 공약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에는 서영학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장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우선 제 출마의 당위성은 준비되는 행량가이다. 그리고 젊은 리더, 그리고 지금 이곳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문제 해결사입니다. 우리 여수가 98년도 3년 통합을 했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김해 시군이 통합을 했죠. 당시 인구가 여수가 33만이 넘었고요. 김해시가 26만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여수 인구 26만, 김해시는 53만이 넘습니다. 과연 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두 도시에? 제가 안정된 공직을 10년 남기고 5년 전에 여수로 이사를 왔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근무했던 여수시와 그 당시 여수시를 비교해 봤습니다. 제가 가진 공직사회에서의 경험, 그리고 청와대에서의 인맥, 그리고 공직을 벗고 두 번의 대통령 선거를 거치면서 경험한 어떤 정치적인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여수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그리고 산적한 여수의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도약하기 위해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국가적으로 산업 대전환을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수 국가산단도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전환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저는 우선 이 기간 동안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우리 지역 상권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부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하고, 예컨대 중동 산유국에서 최근 우리 국내에 석유 저장 기지를
장치를 만들겠다는 그런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제안했습니다. 우리 여수에 그 석유 저장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석유 저장 기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단기적 일자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단기적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 지역의 노동자들과 지역 상권이 버틸 수 있게 해주면서 산업 전환을 이루어내야 되겠습니다. 산업 전환은 이 석유화학 중심의 소재, 부품, 장비, 특화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하나 그 국가 산단의 에너지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SMR을 요수에 유치하여서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하는 이유가 첫 번째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집값, 집세. 그 대책에 대해서 첫 번째 역시 일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의료입니다. 의료.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청년의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에서 임기 내에 약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여수 미래펀드를 만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여수 미래펀드는 우리 청년과 또 시니어 창업 생태계를 바꿈으로써 여수가 작은 기업들이 새롭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의료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국립재활원 남부 분원을 여수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작년 12월 중순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만나고 왔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하셨고 이 국립재활원을 유치할 때 그 안에 화상 전문센터를 꼭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제가 시작이 되면 바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하나 병원에 대해서 국가와 협력해서 국립해양경찰병원을 여수로 유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주 환경이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라도 다른 것을 붙잡고 또 이 청년 미래펀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시 교도 동장에서 시작한 그 동네 행정의 디테일과 중앙부처 10년을 거쳐서 청와대 3년이라는 경험을 한 그 국정 운영을 했던 이 경험, 이 두 가지 경험이 여수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앙부처 10년에 근무했을 때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사무관 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요. 6시간 동안을 민원인과 통화를 합니다. 이 민원인은 자기 두 딸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를 입었는데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공직 생활을 하는 한 이 아동 성폭력의 공소시효를 나는 무조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2012년 6년째가 되는 해까지 개선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마음을 먹으면 해왔던 그 공직 생활의 경험 그리고 그 치열함 것들을 우리 여수를 위해서 쏟아붓겠습니다. 전남도가 사회적 어려움으로 고독사 위기에 놓인 도민을 돕기 위해 선제 발굴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전남 지역 1인 가구 43만여 명 가운데 체납 또는 알코올 질환, 치매 등으로 인해 고독사와 관련 있는 3만 8천여 명입니다. 조사는 공무원을 비롯해 복지기동대와 이통장 협의체 등이 참여하고 특히 위기 정보가 3가지 이상 중복된 곳은 직접 방문해 실태를 점검합니다. 전남도는 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1주년을 맞아 유적지가 있는 고화도 일대에서 그의 업적을 기념했습니다. 목포시는 28일 고화도 모충각에서 기념 행사를 갖고 정유재란과 임진왜란 당시 외적을 무찌른 충무공의 업적을 기린 뒤 나라 사랑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목포 고화도는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 이후 108일 동안 전력을 재정비했던 장소로 정유재란 당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비가 모충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